요거 먼저 말씀드려. 주식 어렵다는 거. 이거는 요새 워낙 이렇게 그 부정적인 그 글들, 댓글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일 밀고 있는 단어가 이겁니다. 주식이 어렵다. 주식 당연히 어렵지. 운전이 쉽냐? 운전 어렵지. 누구한테나 쉬운데 운전은 해본 사람만 쉽다라고 합니다. 운전면허 따기 전에는 어렵다고 생각해 다들. 그리고는 요거 우리 또 형님들 많으시니까 형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요리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와 나는 저거 동태찌개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와 우리 와이프는 동태찌개도 하고 막 가끔씩 구절판 해주고 막 와 우리 와이프 요리 진짜 잘한다? 근데 요리가 어렵냐? 아니지. 한번 해보면 쉬워요. 동태찌개는 사 먹는 거다. 결혼했냐고요? 예 뒤질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분명히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도 이거를 집에서 척척 해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 아는 동생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지금 이제 30 초반이거든? 근데 걔는 지금 남편 해준다고 김장 담그지. 그리고 집에서 동태찌개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시급했어. 동태찌개 동태 사와서 한대. 그러고는 또 뭐 해준다더라? 지금 5만 거 다 해주던데. 구절판도 걔가 한 거 사진 보여주길래 와 니 미쳤다 그랬거든. 구절판도 할 줄 알고. 아 그거 아구찜도. 나 살면서 집에서 아구찜 해먹는다는 사람 처음 봤어. 월급 얼마 버시냐고요? 부형님 일단은 대기업 다니시고 아구찜 우리 집 해먹는데 그러는데 엄마한테 정말 삼보일배?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엄마한테 그거 하셔야 돼요. 진짜 아구는 손질하기 진짜 겁나 징그럽거든. 아구가 손질 한번 아구를 시장통 가서 한번 봐봐요. 노량진 같은 데 가가지고 아구가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러고 있는 거 봐봐. 근데 그거를 실제로 생 아구를 사와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냉동 밀키트 말고 생아구를 사와서. 근데 그걸 왜? 해보면 쉽대. 본인 손으로 하는 게 좋대. 난 안 해봤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반대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해보면 쉬워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돈의 원리에 대해서, 기업의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주식시장의 이 호가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재무제표가 왜 만들어지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기준을 잡으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무엇이 핵심 논리인가, 매매가 무엇이고 투자가 무엇이고 그거를 보시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샤테크 한 번 해본 애들은 돈 모으면 무조건 샤넬 백 산다고 하지. 왜? 돈이 되는 경험치를 쌓았거든. 남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샤넬 백 왜 사냐? 야 저 들지도 않는 걸 왜 사냐? 이거 여자들한테는 비상금이야. 급할 때 당근할 수 있는 비상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 샤넬을 사놓고는 들고 다니지도 않아. 이거 사라. 왜? 기스나면 그게 마이너스거든. 그러면 오히려 샤넬은 값이 올라. 그냥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자산으로 여기고 매수를 하는 거고 자산으로 여기고 구입을 하는 거잖아. 부동산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 주식이라는 것에 대한 접근 방식, 내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에 대해서 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요리도 내가 정말 해봐야지. 어머님이 아프셔, 내 와이프가 아파, 내 딸이 아파. 근데 나 말고 요리를 못해. 나 말고 죽을 못 끓여. 그럼 해야지. 단 한 번도 내가 요리를 안 해봤어도 해야지. 119는 불러도 안 와. 내가 해야지. 급하면 해야지. 이런 필수적인 기술이 투자라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우리가 자본주의가 성행하고 횡행하고 자본주의가 확장된 지가 벌써 기간으로 따져도 200년, 300년, 400년이에요, 역사가. 제일 처음에 주식 회사라는 게 생기고 난 뒤에 그때부터가 자본주의의 출발이라고 했을 때는 벌써 400년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쌓여온 이 자본주의의 기술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자본주의에 돌아가는 기본적인 시스템, 돈이라는 것의 원리를 배우셔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운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공부를 하셔야지. 주식을 진지하게 공부하지도 않아 놓고 주식은 사기다, 주식은 나쁜 거다, 주식은 도박이다, 이러면 안 되지. 진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말 그대로 이 공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은 형 여기서 하나씩 내가 해법을 찾고 해법이 모이면은 그게 바로 돈 버는 기술이 되는 거야. 운전도 똑같잖아. 깜빡이 어떻게 켜요? 차 어떻게 가요? 차 어떻게 세워요? 기어 어떻게 바꿔요? 요새 기어는 안 바꾸지. 다 오토니까. 헤드라이트도 다 오토지. 어이씨, 요새 다 오토네. 요새는 차 와이퍼도 와이퍼 이것도 찡찡 이것도 오토더만. 핵심은 이거잖아. 그래서 공부 시작 어떻게 하냐? 제 방송 보세요. 제가 방송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나 10년 동안 대가리 박으면서 했거든? 진짜 맨땅에 헤딩했단 말이야. 그러나 내 딱 돌아보니까 여전히 주식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알려주는 것은 없겠지만 그냥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장 스토리를, 시장에 대해서 원리나 시장에 돌아가는 이 스토리를 찾아보면은 개소리는 아니지만 도움 안 되는 얘기가 많아. 그래서 방송 보고 경제방송 한국경제 매일경제 MTN 머니투데이 토마토 뉴스 토마토 뭐지냐 그런 거 맨날 봐봐야 그게 수익률에 도움되냐 그러면은 여기서 맨날 특징주가 뭐고요, 뭐가 어쩌고요, 이게 이런 이슈로 올라가고요. 그럼 우리가 그 매체를 접하니까 결국에는 그 주식밖에 안 본다고. 상한가 간 주식밖에 안 본다고. 근데 거기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 시장 원리를 배우고 싶으면은 우리 상한가 간 거, 오늘 움직인 거 이거 말고 큰 시장을 보시면 된다고.
미국 보시고 유럽 보시고 한국 보시고 중국 보시고 그거 다 보기 싫으면 뭐 미국만 보시라. 그리고 한국을 같이 보시라. 크게 보셔야 세세한 것도 보여요. 1 더하기 1, 1 곱하기 1, 1 나누기 1 이것만 배우잖아. 사칙연산만 주구장창 파. 그러고 난 뒤에 미분, 적분, 뭐 물리학, 뭐 무슨 공학 딱 던지면 모르잖아. 근데 반대로 인문학자들은 계산은 못해도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게 이런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인문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배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핵심은 이거지. 주식시장을 역사를 배우듯이 사회를 배우듯이 문화를 배우듯이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1 더하기 1만 존내 봐. 1 더하기 1만.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2, 1 곱하기 3은 3 계속 그것만 봐. 그래 그 응용이 안 되는 거야. 차트만 보니까 응용이 안 되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공부를 정말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본인이 또 공부하신 게 정말 맞는 공부인지도 다시 보셔야 되고. 적어도 저는 시장에서 뭘 느꼈나 그러면은 요거만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내시면은 돈 버는 건 쉬워. 솔직히 단타 치고 뭐 사트 매매하고 이런 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다 할 수 있게 돼요. 처음부터 레벨 높은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 그래서 넓게 보시면은 좀 더 잘 보이는 거. 어디부터 공부하냐 그러면은 그냥 저는 딱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한 달만 들어보세요. 영업도 아니고 내 방송 듣는데 돈도 안 나가. 시간 들여서 한 달만 들어봐봐. 아침 방송이든 저녁 방송이든 한 달만 들어봐요. 그런 대충 스토리 나온다니까. 그러고 난 뒤에 나는 그래도 이게 좀 이해가 된다. 그럼 그때부터 그 종목 공부하시면 돼. 그리고 돈 벌면은 가져와. 그때 수업료 받을게. 그때 내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접근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댓글에서 막 이런 그러니까 댓글 최근에 보면은 뭐 악플은 아니지.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이번에도 주가 조작 이슈가 빵 터져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니까 그게 쌓이면서 그 주식은 그 하는 거 아니야. 내 주변에 뭐 어떤 사람이 뭐 댓글 보니까 그렇더만 그 증권사 센터장을 하셨는데 그분도 지금 전셋집에 사시는다? 전셋집에 괜히 사는 게 아닐걸. 전셋집에 사는 데는 이유가 있을걸. 왜? 열심히 주식으로 배당받아야지. 뭐 어쨌든 뭐 그러면서 그분도 지금 전셋집에 사시는데 그 주식시장 믿을 거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주식시장 자체에 대해서 그냥 이유를 찾으시고 스토리를 찾으시고 왠지 이걸 계속 이제 접하시기만 하셔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그러고 난 뒤부터는 돈 벌기가 좀 더 편해져요. 세상이 돈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맨 마지막에 단추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실습을 하셔야 돼. 방송 오래 보면 이해는 된다, 투자하게 된다, 수익이 잦다라고 하시는데 그 실습에서 경험치를 쌓아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방송을 좀 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보수적으로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안 읽고 안 자빠져야 안 넘어져야 그래야 결국에는 본인이 달리 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니야. 그러고 뛰었을 때 부상이 없을 거 아니야. 이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수익이 작고 나도 돈 잘 못 벌어. 대신에 나는 이거를 오랫동안 안 읽고 안 넘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나이대 다른 친구들보다 그나마 좀 시드가 큰 편이라서 수익이 좀 나는 거지. 이게 저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여전히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에요. 돈깡이랑 얘기할 때도 그럽니다. 돈깡 매매해가지고 나는 언제든 돈 벌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벌긴 버는데 이만큼 많이 못 벌지. 걔들보다 많이 못 벌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냥 대신에 원리와 로직을 하니까 계속은 벌잖아. 계속 벌면은 나중에 뭐 시드 많이 커지면 많이 벌겠지 뭐.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주식이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진심으로 그리고는 진지하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남자친구한테 요리를 해줄 거야 그러는데 요리를 진짜 개판으로 해. 그리고는 설탕이랑 요리당이랑 올리고당이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알룰로스가 뭐가 다른지 사카린이 뭐가 다른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 물론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어. 근데 그러면서 나는 현모양처가 될 거야. 나는 내 애기한테는 내가 해준 밥만 먹여야지. 그러면 아이고 백종원 유튜버나 좀 더 봐라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부분에서 좀 진심으로 진지하게 진짜로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대 의견도 들으셔야 돼요. 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거든. 반대 의견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내가 매수하면은 무조건 오르는 것밖에 안 보여요. 무조건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방송에서도 그 종목은 좀 제가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더 빠질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정말 AI처럼 컴퓨터처럼 T 같은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 분석을 하셔야 되고 내가 들고 있더라도 더 빠질 수 있겠다 싶으면 안 사야지. 이게 돼야 되거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대부분의 주식 투자 실패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들을걸.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열어놓고 들으셔야 돼요. 내 돈이 지금 당장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왜 저 얘기를 하는지 들으셔야 돼. 그 뭐 반대 의견 안 듣는 곳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왜 내는지 그리고 내가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뭔 동의하고 뭔 동의하지 않는지를 수용해야 되거든. 그걸 수용을 해야 돼.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러는 거 말씀드린 그거 내가 약간 종교처럼 혹은 이게 뭐 도루 아십니까처럼 계속 내 말만 들어 이러면 그거는 100% 사기라니까. 본인이 미래를 갔다 온 게 아닌 이상해야 그거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맨날 그러잖아요. 공장
공장에 불러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거를 진심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진지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이제 반대 의견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통 이렇게 방송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것도 맞네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잖아. 저는 여러 종목을 아는 거고 여러 섹터를 공부하는 거지 한 종목을 깊게 딥하게는 안 파요. 못 파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 제가 보유한 종목이나 딥하게 파지. 제가 장기 보유한 종목은 누가 찔러도 그 담당 애널리스트가 와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지만 제가 장기 보유 안 한 종목은 그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반대 의견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들어야 돼. SKT 안 좋다고 얘기할 때마다 맨날 그러잖아. 씨,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씨, 멘탈 터지잖아. 아닌 건 아니다 하지만 얘기하면은 아 그런가? 아 그래?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아 맞네. 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아 더 오래 처물리나? 크래프톤 봐봐. 신작 없다 나도 동의한다니까. 신작이 없으니까 못 간다 나도 동의해. 근데 이런 부분에서 반대 의견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적용하고 또 계속 뭐 수정하실 줄 알아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요. 시장에서는 고집 부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욕심내시면 안 되고요. 시장에서는 화내시면 안 돼요. 뭔 소리야?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투자를 망치는 제일 큰 거는 감정이야. 감정 싫으면 그때부터 골로 가는 거야. 감정 싫으면 골로 가는 거야. 감정 싫으면.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빼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차트를 자주 보기보다는 저것 중 3개를 해서 지금 여지껏 물려있지. 사랑했고 고집 부렸고 욕심 부렸고 그리고는 이걸 한번 내가 깨달았을 때 또 뭐 하셔야 돼요. 이거를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돼요. 내가 카카오를 사랑했고 내가 카카오에 욕심을 냈지. 그리고는 카카오가 주가가 빠지게 돼 화도 냈어. 그리고는 결국 마지막에는 거의 30% 가까운 손절을 때렸다니까. 그걸 장기 보유했으면 최대 기준에서 500% 이상 먹었을 주가라고요. 그 가격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 기술이라서 기술은 연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내가 상대하는 투자자들도 대부분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를 생략한 상황에서 이게 안 된 상황에서 시장 와서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막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깔랑깔랑거리면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기준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동차 수리 공장 가가지고 아 내가 차가 여기 막 브레이크가 뭐고 여기 디스크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유압식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객님. 이러고 말아. 이런 거를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애니플러스는 사랑인 것 같다. 제가 사랑하죠. 사랑해서 많이 안 샀습니다. 사랑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비중 조절도 하셔야 되고 경험치지 경험치. 예 경험치. 경험치에 의하면은 많이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계속 조절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